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오피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분양이 들어가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MBC 자리에 브라이튼이라고 오피스텔이 분양이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좀 여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분양가가 좀 세다 보니까 거의 엄두도 못 내는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까? 거의 대부분이 여의도 근권에 있는 분들이 청약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분양가가 높은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은 오피스텔이 많지 신축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실률이 별로 없어요. 워낙 대단지 업무지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옛날 아파트가 많아요. 재건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오피스텔이 보통 7, 8평들이 인기가 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방 있는 구조들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금액이,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저런 유념하고 접근하시는 게 낫다, 그런 점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제가 광안리 한번 오피스텔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물론 이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 청약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정보도 접해보는 게 공부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제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힐스테이트가 짓기 때문에 일단 퀄리티가 있죠. 세대수는 210세대입니다. 여의도에 했던 자리는 800세대가 넘었는데 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지상 17층까지고요. 2023년 딱 2년 반 남았고요. 다음 주 6월 15일, 16일 날 청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거기다 넣어야지 나중에 그 당첨 발표를 합니다. 여의도역과 색강류 중간선에 있고, 여의도는 5호선, 9호선 이용할 수 있어서 강남, 그리고 5호선을 타서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나중에 GTX B 노선이 들어오고 신안산선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의도는 굳이 크게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첨부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인프라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의 쇼핑몰이 들어와 있고, 현대백화점도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색강 생태 한강 시민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산책, 주말에 충분히 운동과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교통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역 5호선, 9호선, 색강역, 신안산선, GTX B 노선이 있고요. 보통 오피스텔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원룸을 거의 위주로 하는데, 여의도 같은 특징은 보통 투룸, 쓰리룸 이런 걸 더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저께 끝났죠. 상가가 분양이 끝났는데 성황리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요. 여의도는 워낙 직장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맛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인이 그쪽에 계셔서 가끔 가서 맛을 즐기곤 합니다. 보게 되면 신안산선은 여의도 이렇게 타가지고 광명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그 광명이 되게 핫합니다. 금액들도 많이 올랐고요. 광명도 제가 차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안산선이 들어오고요. 뒤로 서울역까지 갑니다. GTX 이제 B 노선은 워낙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는 거니까 일단 첨부만 했습니다. 그런 금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비교할 때가 브라이튼 밖에 없거든요. 거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냥 분양가만 보면 헷갈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츠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층가예요. 중간층하고 이제 밑에 층은 좀 이따가 제가 분양가를 보면 설명드릴 텐데,
보통 중간층 밑에 좀 내가면 2200, 300 정도 됩니다. 근데 210세대예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800세대가 넘는데 분양가가 이렇습니다. 비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2200, 2300이라고 여기도 평균가예요. 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42에서 43% 나옵니다. 근데 여기 1시레트 같은 경우는 48에서 49% 납니다. 5%에서 6% 정도 차이 나요. 오피셀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에서 지을 때 진짜 안 좋은 데는 38%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요. 보통 40% 초반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이 보통이면서 약간 높고 그 사이인데 여기는 오피셀 치고 전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로 치면은 여기 분양가나 여기 분양가나 큰 차이는 없다. 단 하나의 단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대수가 약간 작다는 거.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여기 한강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쪽 라인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을 거로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분양하기 전에 한 반년 전에 제가 가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아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괜히 이게 여기 분양가가 너무 높은데 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는 거의 똑같다. 전용률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최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브라이튼이 이렇게 경쟁이 높았습니다. 거주자 우선이 뭐야 라고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오피스를 그냥 하게 되면 그냥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보시면 모집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면 우선으로 20% 먼저 줍니다. 거주자 우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기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경쟁률이 더 높은 겁니다. 거주자 우선은. 그런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좀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피셀 같은 경우는 그냥 당첨이 돼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법이 지정된 게 당첨이 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약하면 계약시 5%, 30일이나 오프레가 10% 있어야 되고요. 중도금 50%는 무이자입니다. 근데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중도금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거는 유념하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180대입니다. 210세대에서 85% 정도 되죠.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오피스텔 관련된 거 올린 적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70% 이상 넘어가면 주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85%는 충분합니다. 여의도는 주차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조금 모자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차는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85%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됩니다. 서울은 20% 먼저 거주자 우선 준다는 거 요걸 아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면적표를 뽑아왔습니다. 제일 큰 평수가 맨 위가 12억 3천인데 5층 같은 경우는 11억 3천입니다. 그만 1억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분양가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200 정도. 그래서 전용률 따지면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다른 타입도 이렇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캡처를 하고 한번 보시던가 모집 공고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거의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교 대상이 없어요. 너무 오래된 오피스텔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있어요. 단 하나 공실률은 별로 없다. 그리고 요즘은 은행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한 3.5에서 4%만 나와도 좋습니다. 그만큼 낮아요. 근데 그보다 또 조금 더 낮은 게 여의도권이거든요. 근데 아직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그만큼 월세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지는 물음표는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꽉 찰 거다라는 거는 확신합니다.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로서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는 신축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여의도권에서. 지금 아파트들도 다 옛날 재건축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아파트가 4천대, 향후 5천까지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가 부담되니까 주택은 수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투룸, 쓰리룸을 쓸 수 있는 게 여기 오피스텔이거든요. 그게 신축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여의도 계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자기 동네니까. 자기 동네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이 정도 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위험성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우리가 거기 이런 자료, 특히 여기 힐스테이트 자료를 보려면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게 거기 네이버나 이게 치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다 하나씩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양 같은 경우는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와요. 저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돈 받고 올려달라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양 쪽에 하신 분들이 건당 10만원 넘게 받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원하는 그 글과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떤 자료를 올리려면 좀 찾고 자료를 찾는데, 이런 같은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제목만 틀려요. 들어가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돈 받고 올리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어서 올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 사전 청약서 쓰고 해야지 수수료를 받거든요. 블로그 올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분양사무실에 일하시는 분이던가 아니면은 돈 받고 올린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험성이나 그런 걸 설명드리진 않아요. 모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특히 여의도권 아닌 사람은 더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전의 앞면과 그 뒷면인데, 신축 오피스텔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 그거를 접해보질 못했어요. 입주를 할 때 그 분양가에 맞게서 그 동네 수익률을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습니다. 다만 공실률은 적다. 내가 그 수익률만 낮춰주기만 하면, 그만큼 못 들어 조금만 낮춰주기만 하면 수요층은 상당히 많다는 거. 왜냐면 거기는 옛날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리고 이 분양가가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게 이 금액이 됐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옛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1000만원대가 많아요. 1000만원대 그러니까 1500 밑으로 떨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많아 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주할 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정확하게 이게 싸다 비싸다는 설명 못 드리고, 전에 했던 거 저기 여의도 자리 MBC 자리 했던 거 그거 비교하면 분양가는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 세대수가 많고 여기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활 편의시설은 거기가 좋진 않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올리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 지켜봤던 결과, 생활 안쪽에 있는 편의시설은 안에서 사용하는 거는 부족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세대수가 적고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요. 다만 바깥에 생활하는 건 똑같지만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접근을 하실 때 그런 주의를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과열 지구니까 잔금 때까지 못 판다. 중간에 전매로 팔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왜? 여의도에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 없는 희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싶어도 나오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오피스텔 관심이 있을 때 인터넷 쳐보면요,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분양하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돈 받고 올리는 사람이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궁금증 제가 한번 풀어드렸네요. 오늘 들려드렸던 여의도 오피스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바운드리를 또 넓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